이 이야기는 위대한 성군의 찬가가 아니다. 이것은 제국을 손에 넣은 한 남자가 말년에는 가장 사랑했던 혈육들에게 둘러싸여 잠들지 못했던 밤들의 기록이다. 끝까지 들으면 왜 강희제가 죽기 전 칼을 베개 밑에 두고 잠들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아직 시작일 뿐이다. 이 비극의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라. 모든 것은 8살 아이의 떨리는 손에서 시작되었다. 거대한 궁궐 한가운데 놓인 황제의 자리는 성인의 몸도 감당할 만큼 컸지만 그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존재는 너무 작았다. 아이의 두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고 눈앞에는 고개를 숙인 수천 명의 어른들이 있었다. 만세를 외치는 소리는 축복이 아니라 사냥을 앞둔 짐승들의 울음처럼 들렸다. 아이의 이름은 현엽이었다. 훗날 강희제라 불리게 될 이 소녀는 그 순간 자신이 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보다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먼저 깨달았다. 이 궁궐은 황금으로 빛났지만 아이에게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살아남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황제가 된 이유는 총명함도 장남이라는 신분도 아니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이미 한 번 죽음을 겪고 살아 돌아온 아이였다. 천연두라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궁궐을 휩쓸었고 만주 혈통의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현엽은 고열과 고통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그의 얼굴에 남은 자국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흉터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생존의 증표였다. 아버지였던 황제는 그 자국을 보며 결단을 내렸다. 이 아이만은 다시 천연두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린 황제 곁에는 4명이 대신이 붙였다. 그들은 보호자가 아니라 감시자였다. 처음에는 서로를 견제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중 가장 사나운 늑대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오베였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목을 베어온 무장이었고 권력 앞에서는 주저함이 없었다. 오베는 점점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조정에서 고함을 질렀고 황제의 허락 없이 사람을 내쫓고 죽였다. 어린 황제는 그 모든 장면을 옥좌 위에서 지켜보아야 했다. 손은 떨렸지만 얼굴은 굳게 굳혔다. 지금은 참아야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14살이 되었을 때 그날이 찾아왔다. 오베는 자신의 마지막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다. 거짓 죄목이 쌓였고 사형을 요구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황제는 처음으로 거절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러나 오베는 황제 앞으로 다가와 주먹을 흔들며 외쳤다. 어린 황제의 심장은 그 순간 얼어붙었다. 결국 황제는 굴복했다. 그날 밤 궁궐 어딘가에서 사람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피는 돌바닥 사이로 스며들었다. 잠들지 못한 소녀는 이불 속에서 이를 깨물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자신이 저 자리에 눕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소녀는 결심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면 속임수로 이겨야 한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기로 했다. 멍청한 황제, 정치에 관심 없는 아이, 웃고 떠들며 노는 바보. 그러나 그 가면 아래에서는 조용히 칼이 갈리고 있었다. 오베가 방심하는 바로 그날을 위해서. 강희제는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조정에 나가면 일부러 하품을 했고 상소문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대신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오베의 측근들은 비웃었다. 황제는 여전히 아이였다. 공부보다 놀이를 좋아하고 권력에는 관심이 없는 허수아비였다. 강희제는 궁 안으로 또래의 소년들을 불러들였다. 겉으로는 황제를 호위하는 놀이 친구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맨손 격투를 익히는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땀과 흙에 뒤범벅이 되어 뒹굴었고 서로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법을 배웠다. 웃음소리 속에는 숨죽인 결의가 섞여 있었다. 궁궐의 첩자들은 매일같이 보고했다. 황제는 오늘도 씨름만 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돌립니다. 오베는 그 보고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을 위협할 인물은 더 이상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강희제는 달라졌다.
아이들이 잠든 뒤 홀로 남아 낮에 본 모든 장면을 되짚었다. 오베의 걸음걸이, 손에 버릇 화를 내는 순간에 균형까지 머릿속에 새겼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난다는 것을.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15이 되었고 16이 되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미숙한 황제였지만 눈빛은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궁궐은 여전히 오베의 그림자 아래 있었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느슨해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평소처럼 국사를 논의하자며 오베를 불렀다. 오베는 의심하지 않았다. 무장한 호위병도 데려오지 않았고 칼마저 풀어놓았다. 어린 황제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오만이 그를 궁 안으로 끌어들였다. 황제의 침전에 들어선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강희제는 평소처럼 웃고 있지 않았다. 아이 같은 표정은 사라졌고 눈에는 차가운 침묵만 남아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베, 너는 죄가 많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의 문이 닫혔다. 신호는 짧았다. 지금이다. 숨죽이고 있던 소년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팔다리 허리를 동시에 붙잡았다. 오베는 포효하며 몸을 흔들었다. 몇 명은 날아갔지만 아이들은 다시 매달렸다. 그들은 놀이처럼 보였던 시간을 이 순간을 위해 버텨왔다. 결국 거대한 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숨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밧줄이 오베의 몸을 조였다. 강희제는 한 걸음 다가가 쓰러진 권신을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환희도 없었다. 오직 끝났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조정은 뒤집혔다. 오베의 죄가 쏟아져 나왔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예상했다. 그러나 강희제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더 큰 피를 막기 위한 계산이었다. 이 순간부터 강희제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제국의 주인이 되었다. 오베가 사라지자 궁궐의 공기는 달라졌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신하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어린 황제를 무시하던 시선은 경계로 바뀌었고 경계는 곧 두려움으로 변했다.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장식이 아니었다. 그러나 강희제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궁궐 안에 늑대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라는 것을. 진짜 괴물들은 성벽 밖에서 자라고 있었다. 남쪽에서는 거대한 군벌들이 독자적인 왕국을 만들고 있었고 제국은 이미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중 가장 위험한 존재는 오삼계였다. 그는 청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동시에 청나라보다 더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수십만의 병사가 움직였고 남쪽의 절반은 이미 그의 손아귀에 있었다. 조정의 대신들은 침묵했다. 오삼계의 이름은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였다. 그를 건드리면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모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기다리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강희제는 달랐다. 그는 젊었고 시간을 믿지 않았다. 종기는 곪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도박을 선택했다. 오삼계의 상소문을 받아들였다. 권력을 반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에 즉시 허락을 내린 것이다. 조정은 얼어붙었다. 모두가 전쟁을 예감했다. 그 선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예상대로 오삼계는 분노했다. 그는 반란을 일으켰다. 남쪽의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성과 도시들이 무너졌다. 승전보는 끊겼고 패전 소식만이 매일같이 북경으로 날아들었다. 젊은 황제는 밤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혼자 남았다. 불빛 아래에서 손가락이 떨렸다. 자신의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후회가 스쳤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강희제는 도망치자는 신하들의 말을 거절했다. 황제가 도망치면 나라가 끝난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그는 직접 전쟁을 지휘했다. 잠을 줄였고 수백 장의 문서를 직접 처리했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전쟁은 길어졌다. 해마다 더 많은 피가 흘렀다. 그러나 시간은 잔인하게도 젊은 황제의 편이었다. 반란군은 늙어갔고 내부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강희제는 기다렸다.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며. 저 결정적인 순간은 적의 발걸음이 멈췄을 때 찾아왔다. 반란군의 기세는 여전히 거셌지만 더 이상 북쪽으로 밀고 오지 않았다. 오삼계는 강을 넘지 못한 채 남쪽에 머물렀다. 그 짧은 망설임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다. 강희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전술을 바꾸었다. 만주 출신 장수 대신 한족 장수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출신은 중요하지 않았다. 반란을 꺾을 수 있다면 누구든 쓰겠다는 선언이었다. 동시에 그는 칼보다 무서운 무기를 꺼냈다. 용서였다. 반란에 가담한 장수들에게 밀서를 보냈다. 지금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늙은 반란군 지도자와 젊은 황제 중 누구의 시간이 더 긴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다. 그 선택은 치명적이었다. 반란군 내부에서 배신이 시작되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고 군영은 서서히 무너졌다. 오삼계는 점점 고립되었다. 전쟁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니라 긴 소모전이 되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강희제는 전쟁 속에서 노련해졌지만 오삼계는 급격히 늙어갔다. 결국 그는 스스로 황제를 자처하며 마지막 도박을 던졌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오삼계는 병으로 쓰러졌다. 죽음은 조용히 찾아왔다. 그가 남긴 군대는 구심점을 잃었고 혼란에 빠졌다. 반란은 더 이상 하나의 위지가 아니었다. 흩어진 잔불에 불과했다. 마침내 마지막 성이 포위되었다. 성 안에서는 식량이 바닥났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다. 절망이 퍼졌다. 끝을 직감한 지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랜 전쟁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승전보가 북경에 도착했을 때 강희제는 환호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남쪽을 바라보았다. 육지의 불길은 껐지만 바다 너머에는 여전히 적이 남아있었다. 대만이었다. 대만은 단순한 섬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나라의 마지막 꿈이자 청나라를 향한 비수였다. 조정의 대신들은 전쟁을 멈추자고 했다. 바다는 위험했고 국고는 비어있었다. 그러나 강희제는 고개를 저었다. 불씨를 남기면 언젠가 다시 불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바다 위에서 끝내야 한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또 다른 피해의 역사를 부르게 될 것이었다. 문제는 바다였다. 만주족은 말 위에서는 강했지만 파도 위에서는 무력했다. 대신들은 해안을 봉쇄하자고 주장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강희제는 바다를 피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보았다.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실랑이었다. 한때 대만을 지배하던 세력의 장수였고 배신자라는 낙인 속에 잊혀진 인물이었다. 조정은 그의 이름이 나오자 술렁였다.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다. 강희제는 그를 불러 직접 만났다. 늙고 거친 얼굴의 장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황제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짐은 의심하면 쓰지 않고 쓰면 의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명령이자 시험이었다. 점점 실랑은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바다로 내려가 군대를 다시 만들었다. 병사들은 배 위에서 먹고 배 위에서 잠들었다. 토하는 자는 내려보내지 않았다. 바다는 곧 전장이 되었고 훈련은 처절했다. 대만의 세력은 이를 비웃었다. 늙은 배신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실랑은 바람을 기다렸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그는 하늘의 숨결이 바뀌는 순간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남풍이 불었다. 청나라 함대는 바람을 등에 업고 움직였다. 수평선을 가득 메운 배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바다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다. 전투는 잔혹했다. 포성이 울렸고 배는 불탔다. 피와 물이 섞여 검붉게 소용돌이쳤다. 실랑은 최전선에 서서 외쳤다. 물러서지 마라. 이 싸움은 돌아갈 길이 없다. 결국 대만의 저항은 무너졌다. 지도자는 스스로 결박하고 나왔다. 수십 년을 이어온 대립은 그렇게 끝났다. 바다는 조용해졌고 청나라는 마침내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강희제는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피로 얻은 땅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항복한 이들에게 자비를 명했고 복수를 금했다.
그 선택은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육지와 바다가 잠잠해지자 제국은 가장 넓은 모습이 되었다.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노래했다. 그러나 황제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외적이 사라진 자리에서 새로운 적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적은 성벽 밖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황제의 침전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강희제에게는 유난히 아끼는 아들이 있었다. 사랑했던 황후가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였다. 그는 이 아이를 세상의 모든 전쟁보다 소중히 여겼다. 강희제는 관례를 깨고 어린 나이에 그를 태자로 세웠다. 직접 그를 가르치고 정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쟁터에서도 매일 편지를 썼다. 아버지의 사랑은 과했고 태자는 그 사랑을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소문이 들려왔다. 태자는 신하들을 함부로 대했고 분노하면 손을 들었다. 사치가 심해졌고 밤에는 수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도 돌았다. 강희제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다. 그러나 태자의 눈빛은 점점 변했다. 존경은 사라지고 조급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산다고 불평했다. 황제가 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사냥 중에 벌어졌다. 어린 황자가 병으로 쓰러졌고 황제는 밤새 곁을 지켰다. 그러나 태자는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을 냈다. 그 순간 강희제의 가슴이 식어갔다. 그날 밤 강희제는 잠들지 못했다. 천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조심스럽게 살피자 태자가 칼을 차고 서 있었다. 아버지의 숨소리를 확인하듯 고개를 기울였다. 그 눈빛은 너무 차분했다. 강희제는 깨달았다. 제국을 위협하는 적보다 이 순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다음 날 그는 모든 황자와 대신을 불러 모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짐은 천하를 다스렸으나 아들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다. 태자는 폐위되었다. 궁궐은 충격에 빠졌다. 강희제는 통곡했다. 그 눈물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담겨 있었다. 사랑으로 키운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극은 끝이 아니었다. 태자가 사라지자 다른 아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좌를 향한 시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형제는 형제를 의심했고 궁궐에는 다시 피냄새가 감돌았다. 강희제는 밤마다 칼을 베개 밑에 두고 잠들었다. 외적을 모두 물리친 황제는 이제 자신의 자식들을 두려워해야 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고 선택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었다.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강희제는 폐위했던 태자를 다시 불러들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비라 불렀지만 황제 자신은 희망이라 믿고 싶었다. 한 번의 실수는 고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금이 간 그릇은 다시 붙지 않았다. 복권된 태자는 더욱 교활해졌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물밑에서는 다시 움직였다. 밀담이 오갔고 비밀스러운 모임이 이어졌다. 강희제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궁궐의 모든 발소리가 위협처럼 들렸다. 결국 두 번째 폐위가 내려졌다. 이번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다. 태자는 멀리 쫓겨났고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 강희제는 또 한 번 자신의 피를 끊어냈다. 왕좌는 비었고 아들들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가장 세력이 큰 아들은 대신들을 끌어모았고 또 다른 아들은 무공을 앞세웠다. 궁궐은 다시 사냥터가 되었다. 이번에는 황자의 모습으로 의장한 짐승들이었다. 그 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인물이 있었다. 넷째 아들이었다. 그는 욕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경전을 읽으며 밭을 가는 척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정책을 연구했고 군부의 핵심과 은밀히 손을 맞잡았다. 강희제는 늙은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잔인하지만 공정하다.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 이 혼란을 다스리려면 덕보다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황제는 선택을 마음속에 새겼다. 노년의 강희제는 병상에 누워서도 제국을 놓지 않았다. 황자들은 아버지의 안부보다 유언이 어디에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다. 침전의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마지막 날 황제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뒤를 이을 자를 지명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선택받은 아들은 바닥에 엎드렸고 다른 이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밤새 국문은 닫혔다. 강희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제 위에 오른 세월은 길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은 끝까지 고독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은 곧 현실이 되었다. 새로운 황제는 형제들을 가차없이 제거했다. 강희재는 제국을 세웠고 시대를 안정시켰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피로 물들었다. 외적을 모두 물리친 선군이 끝내 이기지 못한 것은 혈육이었다. 지금도 텅 빈 옥좌에는 8살 아이의 공포와 늙은 황제의 고독이 함께 남아있다.